자, 좀 쉬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벌칙. 오이구, 처분 끝나니까 또 벌칙이 또 기다리고 있네. 아까 우리가 행정처분 배웠죠? 벌칙이 또 기다리고 있어. 와, 진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재 그러면, 우리 중개사법 제재 그러면 행정처분이 있고, 그 다음에 벌칙 그렇게 나눠져요. 이게 제재입니다, 제재. 벌칙은 또 두 가지가 있어요. 행정형벌하고 행정질서벌이 있어요. 행정형벌하고 행정뭔서벌? 질서벌. 자, 개념 잡습니다. 행정처분은 아까 뭐가 있어요? 등록취소, 업무정지, 자격취소, 자격정지, 지정취소 이런 거 있었죠? 기억나? 예. 그리고 이제 행정형벌은 사형, 징역, 금고, 구류, 과료, 몰수 이거 다 기해요. 근데 우리 중개사법에서 나오는 형벌은 두 가지. 징역하고 뭐? 벌금. 징역하고 뭐다? 이거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주로 벌칙으로 나와요. 9가지 중에서 사형, 징역, 금고 이런 거 총 9가지 중에서 우리 중개사법이 주로 다루는 것이 이제 징역하고 벌금, 벌칙이 있고, 질서벌은 과태료 하나입니다. 이 개념이 흔들면 안 돼. 자, 형벌은 징역, 벌금. 그렇죠?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은 뭐다? 과태료. 이 개념이 흔들면 안 돼. 행정형벌은 징역 또는 벌금. 질서벌이 뭐다? 과태료.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행정형벌이 징역, 벌금. 질서벌이 뭐다? 과태료. 이걸 합해서 이제 뭐라 그러냐? 이 두 가지를 합해서 행정벌이란 말을 써 있어요. 행정벌. 이 두 가지를 합해서 행정벌. 행정형벌하고 질서벌. 그리고 형벌은 징역, 벌금. 질서벌이 뭐다? 과태료. 뭐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면은 첫째 줄 두 번째 밑쪽 총설에서 행정형벌 총설 나와 있죠. 첫째 줄 두 번째 공인중개사법 의무 위반한 제재로서 처분 외에도 행정벌 동그라미 행정벌이 있으면 이는 행정형벌하고 행정뭘로 구별한다? 질서벌로 구별이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행정벌은 포괄 개념이고 행정벌 그러면 포괄 개념. 행정벌 그러면 포괄 개념. 행정벌 그러면 포괄 개념. 그리고 행정형벌하고 행정질서벌로 나눠진다. 네, 형벌이 뭐가 있다 했어요? 징역 또는 벌금. 질서벌이 그 2번에서 맨 마지막 세 줄 과태료가 나와 있어요. 과태료. 형벌이 징역 또는 벌금. 질서벌이 과태료. 형벌이 징역 또는 벌금. 질서벌이 과태료. 형벌이 징역 또는 벌금. 질서벌이 과태료. 이게 헷갈리면 안 돼. 개념입니다. 개념. 그러면 이제 이 징역, 벌금, 사유, 과태료, 사유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는 큰 내용 없어요. 사유만 이제 암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유들 많아요, 적어요? 많죠. 3년짜리는 몇 개 안 돼. 1번만 체크하세요.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한 자. 이걸 줄이면 뭐래요? 무등록업자. 아까 무등록업자 3년 이하징역 2천만 원 벌금이에요. 무등록업자 한 사람 신고하면 포상금 나오죠. 그 당한 사람은 3년 이하징역 2천만 원 벌금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만 외웁시다. 자, 그 다음에 1년짜리는 뭐가 있어요? 이제 징역은 3년하고 2천, 1년하고 1천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년하고 1천은 엄청 많죠. 그래서 1번만 체크해야 돼요. 성명 동그라미.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을 하거나 자격증을 뭐하거나 양도되어 양수되어 받은 자. 그러니까 자격증은 여러분들이 취득하면 빌려달라고 유혹이 들어온다 그랬죠. 빌려줘도 1년하고 1천, 빌린 사람도 1년하고 1천. 그러니까 빌려주거나 빌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 한 달에 800만 원 줘도 빌려주면 안 된다. 1년하고 1천. 됐어요? 빌린 사람도 1년하고 1천. 빌려준 사람도 1년하고 1천. 빌린 사람도 1년하고 1천. 그러니까 자격증 양도되어 양수되어 받으라 받지 말라? 받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3년짜리는 무등록, 1년짜리는 양도돼요. 됐어요? 예, 그렇게 딱 해봐. 잊어먹으면 나중에 하면 되고. 자, TP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약물 규정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 3절에 보면 행정질서벌. 질서벌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과태료. 이 과태료 사유는 500만원, 100만원 두 가지가 있어요.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유도 있고, 몇만원? 1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유도 있다. 자, 다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도 있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유도 있고 1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유도 있다 없다?
있다. 500만 원 이하 1번만 체크하세요. 운영규정 승인, 변경 승인을 얻지 않거나 운영규정 내용 위반. 운영규정 내용 위반 몇 적으세요? 운영규정 승인, 변경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 승인, 변경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 내용을 위반했다. 몇만 원 이하 과태료? 500만 원. 몇만 원 이하 과태료? 500만 원. 몇만 원 이하 과태료? 500만 원. 하나만 체크할게요. 운영규정 승인, 변경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 내용을 위반했다. 몇만 원 이하 과태료? 500만 원. 500만 원 과태료 사유란 거 하나만. 자, 오른쪽 페이지 100만 원 이하 과태료는 개시의무 위반. 첫째 줄만 밑주세요. 우리가 배울 때 등록증, 자격증, 보수, 실비, 요일, 한도, 입표 이거 개시하라 그랬죠? 이거 위반하면 몇만 원? 100만 원. 이거 위반하면 몇만 원? 100만 원. 그래서 100만 원 과태료. 그러면 이 벌칙도 지금 몇 개 공부했어요? 4개. 3년하고 2천원 무등록. 1년하고 1천원 자격증 양도돼요? 양수돼요? 받은 자. 기억나? 그러면 500만 원짜리는 뭐 했어요? 여기 운영규정 승인, 변경 승인. 거리정보망 할 때 위반했을 때. 그리고 100만 원짜리는 개시의무 위반. 우리가 등록증, 자격증 사무소 개시하고 영업하라 그랬죠? 이거 당장 안 외워도 돼. 이것은 서서히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 원리를 알라고 지금 공부하는 이렇게 공부한다. 원리 잡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것은 이제 그 전체적으로 공부가 된 다음에 벌칙은 차근차근 암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라는 건 아니고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이 벌칙은 이런 종류가 있다. 3년하고 2천, 1년하고 1천, 500만 원, 100만 원 이런 종류가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딱 정리해 놓으면 돼요.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일단 행정처분하고 행정처분하고 행정벌 공부해 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죠. 그 다음에 이제 88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 신고. 이제 이건 중개사법이 아니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제 신고에 관한 법률인데 여기서 한 2문제 정도 나와요. 부동산 거래 신고 파트가.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알아야 되고 이 부동산 거래 신고는 상식적으로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중개업을 하든 안 하든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서는 알아야 된다. 이해되셨어요? 예. 자,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들어갑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 그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가 꼭 중개업 할 때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개업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토지 건물 거래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돼. 여러분들이 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그리고 중개업을 안 하더라도 직거래 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뭐 토지 건물 직접 중개업소 안 끼고 사고 팔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돼. 직거래하면. 물론 이제 위임해서 법무사나 이렇게 위임해서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자기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중개업을 하든 안 하든 이건 알아야 돼, 상식적으로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 거래 신고가 여러 군데 배워. 세법에도 이제 세금 관련해서 또 배울 거 될 거고 여러 군데 배웁니다. 근데 우리 과목이 이제 원래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전반적인 내용이 여기가 깔려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 됐어요? 예. 그러면 좋아. 아주 좋았어요. 자, 하여튼 칠판 보세요. 책은 볼 필요 없어. 좀 이따 체크해 줄 테니까.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부동산 거래 신고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나와 있죠? 자, 이제 하나씩 공부합니다. 신고 대상. 자, 칠판 보세요. 부동산 거래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부동산 거래 계약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어디다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것 같아요? 부동산 거래 계약이 이루어지면 어디다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돼요? 부동산 소재지 등록관청 여기다 합니다. 자, 이것부터 잡을게요. 아까 우리가 배울 때 등록관청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구수 구청장이라 그랬죠? 그랬어, 안 그랬어? 근데 똑같이 여기는 등록관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이건 무슨 소재지? 부동산 소재지 시장구수 구청장을 말합니다. 이게 똑같이 등록관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등록관청이 사무소 소재지를 말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에서는 뭐예요? 부동산 소재지를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만 신고 들어가? 여기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하고 어떤 것만? 건축물만 신고 들어갑니다. 토지하고 어떤 거? 토지하고 어떤 거? 토지하고 어떤 뭐? 건축물만. 이 개념이 흔들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개 대상물 중에서 임목도 있고 광업재단도 있고 공장재단도 있고 이거 기억나요? 이건 부동산 거래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오로지 어떤 거? 토지하고 건축. 그럼 여기서 주의할 거예요. 면적 제한 있을까? 뭐 몇 제곱미터 이상만 신고하고 몇 제곱미터 이하는 신고하지 말라 이런 거. 있을 것 같죠? 그럼 몇 제곱미터? 조금? 아주 좋았어요. 없어요. 면적 제한 전혀 없어요. 그냥 크든 적든 무조건 신고해야 돼. 됐어요? 그러면 지역은 제한 있을까? 뭐 어느 투기 지역이랄지 뭐 서울은 신고하고 천안은 어느 지역은 하고 안 하고 이런 거. 없어? 그럼 이것도 전국에 있는 거 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면적 제한도 없고 지역 제한도 없다. 면적 제한도 없고 지역 제한도 없다. 그러니까 토지 건물을 거래하면 다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임목이나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런 거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걸 일단 알아야 돼.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만 신고한 게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권리. 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뭐냐면 입주권하고 분양권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할 거예요, 서서히. 여기서 입주권은 모든 입주권이 아니라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입주권이에요. 잘 모르겠죠, 관리처분 계획 인가. 나중에 이제 공법을 배우면 알게 돼. 관리처분 인가 단계 넘어선 입주권 이것하고, 그리고 여기서 분양권은 오로지 주택 분양권만 신고 들어가요. 어떤 분양권만? 그러면 여러분들 상가 분양권이나 토지 분양권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건 신고 안 해. 오로지 무슨 분양권만? 주택 분양권. 이건 가볍게 들어봐. 이건 이제 서서히 공법도 배우고 그런 다음에 공부하면 편해요. 일단은 이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신고 대상이다. 이런 감만 잡으세요. 그리고 토지 건물만 신고 들어간다는 거.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자, 그러면 거래가 뭐예요? 거래? 자, 매매, 교환, 임대차 이런 걸 거래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신고 들어간 것은 매매만 신고 들어갈 것 같아? 매매, 교환까지 신고 들어갈 것 같아요? 매매, 교환, 임대차, 전세권 다 신고할 것 같아. 일단 찍어봐. 아직 안 배웠으니까. 매매, 교환까지. 똑같아요. 네, 바꿀 생각 없어? 저도 다른 거 한번 해봐. 안 해? 좋아. 오로지 매매만 합니다. 오로지 어떤 것만? 매매만 신고해. 그러면 우리가 그 교환이라는 것은 물건을 바꾸는 거죠. 임대차는 유상으로 빌려 쓰는 거죠. 매매, 교환, 중개도 할 수 있어 없어? 아니, 교환, 임대차 중개할 수도 있어 없어? 이건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럼 오로지 어떤 것만? 매매만. 오로지 어떤 것만? 오로지 어떤 것만? 오로지 어떤 것만? 그리고 계약만. 계약만 신고를 한다. 그러면 판결이나 경매는 신고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오로지 어떤 것만? 매매 계약만. 왜 판결이나 경매는 안 들어가냐? 여기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판결이나 경매는 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계약은 토지 건축물 들어간다는 거, 매매 계약만 들어간다는 거. 됐어요? 그러면 직거래하면 누가 신고를 할까? 거래? 당사자가 해야 돼요. 개공 안 끼고 거래 당사자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매도인하고 누가 해야 돼? 공동으로 신고해. 공동으로 신고하게 돼 있고. 근데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 뭐 직거래 안 하고 불안하니까 개공 끼고 하죠. 그럼 누가 신고해 줘야 돼?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를 줄여서 뭐라 그래? 개공. 이분이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직거래하면 누가 신고해야 돼? 거래 당사자. 개공 소개를 하면 개공. 그럼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어져. 이분들이 중개보수를 그냥 받아? 이거 다 해줘야지. 중개보수 받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개공이. 그럼 개공이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직거래하면 거래 당사자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상식으로도 알아야 돼.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여러분들 그 거래를 하게 되면 안 하면 과태료 들어오거든요. 이해되셨어요? 개공이 알아야 돼. 그러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냐? 또 이거 중요하죠. 계약일로부터 60일입니다. 계약일로부터 며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잔금 지급일이 아니란 거. 잔금 지급일이 아니라 언제부터 60일? 계약 체결. 잔금 지급일이 아니라 언제부터? 계약 체결을. 잔금 지급일 그러면 틀려버려요. 며칠이네? 이 제도가 처음 생겼을 때 중개업소는 잘 몰랐지. 이제 처음 근무하다가 갑자기 생겼으니까. 예, 생긴 지가 한 6, 7년 됐을 건데 갑자기 생기니까 몰랐어. 그래갖고 이제 잔금 지급일인 줄 알고 신고를 늦게 해가지고 과태료 먹는 사람 많았어요. 뭐 계약하고 잔금 넘어갈 때는 시간이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두 달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잔금일로부터 60일 아니라 언제부터 60일?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그러니까 계약하고 바로 신고 들어가야 돼. 좀 이따가. 이해되셨어요? 예,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그러니까 시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신고 들어가면은 이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인에게 뭘 주겠어요? 신고를 필했다는 증서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 신고 필증을 주게 되는데 언제까지? 즉시. 신고 필증을 주게 되는데 언제까지? 즉시. 그러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검인 의제가 된다. 신고 필증을 주게 되는데 언제까지? 즉시. 즉시. 우리 과목에서는 뭐 지체 없이도 있고 즉시도 있고 그랬죠. 이 부동산 거래는 지체 없이는 절대 안 나와. 다 즉시가 나와. 즉시. 지체 없이는 없고. 지체 없이는 아까 우리 한 거 있죠. 거기 마지막 중개사법에서 마지막 지체 없이 했고 즉시. 검인 계약서에 검인 도장 받는 거거든요. 검인 의제란 말은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러면 계약서에 검인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신고 필증을 받으면 검인 또다시 안 받아도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이거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계략적인 내용이에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뭐 신고 절차 그러면 살 붙이는 거거든요. 살 붙이는 것은 여기 없어. 저기 이제 기본서 나와야 돼. 그 내용이 엄청 많아요. 살 붙이는 것도 엄청 많아. 근데 이 기본 뼈대만 알아도 기본적인 건 다 알고 많이 아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칠판에 적힌 것만 알아도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아는 거고 이제 여기다 살 붙이는 거거든요. 기본서 나오면 그 내용이 꽤 돼요. 일단 윗줄 좀 긋고 또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거기 88페이지 보시게 되면 부동산 거래 신고 일반 나와 있어요. 신고 대상. 자, 첫째 줄 거래 당사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동그라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동그라미 매매계약 동그라미 체결할 때는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이렇게 나와 있죠. 부동산 소재지 동그라미. 이게 사무소 소재지가 아니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그죠? 그렇죠? 그러면 그 박스 안에 토지 건축물이 있어 없어요? 이게 부동산이고 그 아까 우리 부동산하고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두 가지 동그라미 쳤잖아요. 이게 부동산 토지 건축물. 근데 토지 건축물은 면적 제한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지역 제한 없습니다. 전국에 있는 부동산 다 신고 들어가야 되고 거래하면 여러분들 여기서 저기 대전에 있는 물건 중개하더라도 신고하라고. 됐어요? 그럼 면적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2번하고 3번 묶으세요. 이게 권리예요. 권리.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2번이 뭐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 관리처분계획 인가 동그라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 이걸 무슨 권? 입주권. 자,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 이걸 무슨 권?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지 입주권. 이게 줄여서 입주권이라래. 근데 입주권 그렇게 공부하지 말고 그 지문 그대로 공부하세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이 지문 그대로 공부하라고. 나는 그걸 일일이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입주권 간단하게 쓰는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밑에 거 주택법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을 주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 이걸 분양권인데 주택의 입주자 동그라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 그렇게 표현했죠. 분양권이라 그랬잖아요. 가로 안에. 그래서 주택 분양권만 신고 들어가. 그럼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상가하고 토지 분양권은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주택의 입주자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주택 분양권만 신고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됐어요? 자, 2번 신고입니다. 직거래하면 누가 해야 돼? 거래 당사자 주어 동그라미. 공동신고입니다. 공동신고. 매도인하고 매수인 공동. 근데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일방이 거부했을 때. 이게 무조건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러니까 일방이 거부하면 다른 일방이 해야 돼. 서류 첨부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그 서류 같은 건 이제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할 거예요. 그리고 단독 신고. 그다음에 개공 중개하면 누가 하라 그랬어요? 개공 동그라미. 그럼 개공이 중개하면 거래 당사자는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 이유는 개공이 다 해주니까. 개공 그래서 중개 보수 받고 먹고 살지. 괜히 보수 먹고 살고 보수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개공이 다 해줘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오른쪽 신고 기한은 아까 며칠? 근데 이제 60일도 중요하지만 언제부터 60일? 계약 체결일이 동그라미.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그렇죠? 그다음에 신고 내역 조사는 나눴고, 그다음에 신고 필증을 교부한다는데 신고 들어가면은 언제까지 준다고 했어 아까? 즉시 동그라미 쳤어요. 두 번째 줄 즉시 찾았어요? 즉시 뭔시? 즉시 뭔시? 즉시 동그라미 쳤어요? 그 다음에 거민 의제 나와 있죠. 그러면 신고 필증을 받으면 매수인은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본다. 세 번째 줄 매수인은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계약서에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면 거민 안 받아도 된다는 소리예요. 왜? 의제가 되니까. 받은 것으로 봐버리니까. 따로 원래 계약서에 이제 나중에 이전 등기할 때 거민 계약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신고 필증을 받으면 별도로 거민을 받을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신고 내역 조사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큰 2번에 2번 아까 건너뛰었잖아요. 신고 기한 했고 2번 건너뛰고 신고 필증 교부 4번 거민 의제 했잖아요. 그 신고 내역 조사 2번 있어요, 없어요? 그거 설명할게요. 자, 어디를 보고 있으면 돼? 칠판 어떻게? 그렇지. 오랜만에 하나 오랜만에 이제 확실히 맞춰서 좋았어요. 오랜만에 맞췄어. 자연스럽게. 자, 또 칠판 보고 있어요? 또 신고 내역 조사인데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신고 내역 조사란 말이. 자, 그러면 토지 건물 매매가 이루어지면 등록관청에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죠. 그래 안 그래? 부동산 거래 신고하게 되는데 시장군수구청장이 보니까 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그 신고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재가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죠. 시장군수구청은 보니까 이 신고서가 형편없어. 빠진 것도 많고 이게 아무래도 수상한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 신고사항을 뭐하게 하거나 보완 이제 빠꾸시켜서 보완해 와라. 그리고 진짜로 맞나 안 맞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누구를 시켜서 누구를 시켜서 공무원을 시켜서 신고 내역을 조사하게 만든다, 안 만든다? 만든다. 그러면 이때 소속 공무원은 그죠? 뭘 요청할 수 있느냐? 계약서. 무슨 계약서? 거래계약서, 매매계약서가 되겠죠? 그리고 거래, 대금, 증명, 서면. 직업증명 서면. 그럼 누구에게? 직거래하면 누구에게? 거래 당사자. 개공 소개를 하면 누구에게? 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뭘 요구할 수 있다?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제대로 부동산 거래 신고했나 안 했나 확인하기 위해서 계약서하고 거래대금 직업증명서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신고 내역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많아. 자, 5억의 매매가 이루어졌어. 토지가 얼마에 이루어졌어?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4억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해됐어요? 또 반대로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공문을 시켜가지고 계약서하고 거래대금 지급증명서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거래대금 지급증명서면이 뭐겠어요? 계약서는 매매계약서고. 거래대금 지급증명, 이게 개념을 알아야 돼. 거래대금 지급증명서면 거래대금이 매매대금이죠. 지급증명, 돈 주고받는 서면, 통장사본. 그렇지. 요즘은 통장 거래 많이 하잖아요. 통장으로 입금하잖아요. 현금 갖다 주는 경우도 있지만 통장사본, 또 무통장 입금할 수도 있죠. 뭐 입금표 이런 걸 말해. 이해됐어요? 이거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왜 제출을 해요? 제대로 신고했냐 안 했냐 확인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잘 보세요. 거래계약서에는 분명히 5억이라고 적혀 있어. 매매계약서에는. 통장에는 6억이 찍혀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없어? 그럼 뭐가 이상해 안 이상해? 이상하죠. 일치해 불일치해? 그래서 이거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걸 제출하지 않으면 또 처벌이 들어가. 처벌이 들어가. 자, 처벌은 서서히 할 건데 일단 적어보면 이거 제출을 하라는데 안 하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과태료가 무거워 가벼워? 3천만 원짜리 과태료는 딱 여기 하나밖에 없어. 우리 과목에서 딱 하나. 대부분 뭐 500만 원 이러는데 여기는 3천만 원이요. 벌칙이 아주 무겁죠. 그리고 이건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 원이요. 같아요. 이런 제재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신고 내역 조사는 그런 내용이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교재 한번 봐보세요. 교재 보고 있어요? 보고 있습니까? 자, 2번 시장구조 구청장 동그라미. 이게 등록관청이고, 신고사항이 누락 동그라미. 정확하지 않다 판단할 때는 신고 내용을 보완 동그라미.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공문을 하건 거래 당사자 개공에게 계약서하고 거래대금 지급 증명서면, 계약서하고 거래대금 지급 증명서면이 있어요 없어요? 계약서는 매매계약서가 될 거고 매매만 신고 들어가니까. 그러면 거래대금 지급 증명서면은 통장사본, 입금표 뭐 이런 게 들어가요. 거래했던 돈을 주고받았던 서면, 그 외에도 많아요. 그 외에도 그 서면들이 엄청 많은데 일단 그런 것이 다 감만 잡으세요. 돈 주고받은 서면, 통장사본, 입금표 이런 거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안 하면 처벌받아. 그래서 이제 신고 기한 등 끝났고, 그 다음에 큰 3번 제목이 뭐예요? 해제된 신고. 해제 신고도 대단히 중요한데, 자 7번 보세요. 자, 이렇게 부동산 거래 신고가 들어갔어.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언제부터 들어가? 계약일로부터 들어가죠. 근데 중도에 계약이 해제되거나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계약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취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등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요. 해제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그거 할 수 있다 동그라미. 찾았어요? 그럼 왜 해제 등이란 말을 썼어요? 무효하고 뭐가 있기 때문에? 취소가 있기 때문에. 해제 등 신고서가 있어요. 해제 등 신고서 작성해서 제출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가 중요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할 수 있다요. 할 수 있다. 세번 조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동그라미 쳤어요? 그러니까 해제 신고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그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소리야. 그럼 누구에게 해제 신고해요? 시장구조구청 등록관청. 그럼 해제 신고는 누가 해? 직거래하면 누가 해? 거래 당사자가. 개공 소결 하면 개공이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즉시 뭘 발급해야죠? 부동산 거래 해제 등 확인서. 해제 등 뭘 발급해줘? 확인서. 해제 등 뭘 발급해줘? 해제 등 뭘 발급해줘? 해제 등 뭘 발급해줘?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그런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
그래서 그 교재 보세요. 무효체 해당규는 거래당사 개공은 해제 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그렇죠?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서명 및이라 했어요, 또는이라 했어요. 또는 동그라미 쳐봐. 그러면 우리가 우리 과목에서 배운 거 서명 및 날인은 어디서 나와? 확인설명서하고 어디?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 거래계약서, 매매계약서도 서명 및 날인. 근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나 해지신고는 또는. 이렇게 공부하면 돼. 거래계약서고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야. 나머지는 전부 또는이야. 그렇게 하면 편해. 뭔만 밋이다?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고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고 확인설명서. 서명 및 날인. 나머지는 전부 다. 또는 일반 중개계약서 또는 전속중개계약서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서 또는 해제 신고서 또는 나머지는 전부 또는이라니까. 그럼 또는 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둘 중 하나? 둘 중 하나만 하면 된다. 감 잡았어요? 아, 그 말이네. 그래서 해제 신고, 해제 신고, 해제 신고. 뒤에 뒤에 넘겨보세요. 즉시 해제동 확인서는 언제까지 발급해야 된다? 즉시. 여기서는 아까 지체 없이 안 나오고 나오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즉시. 그 다음에 그 2절 제목이 뭐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제도 나와 있죠. 자, 검증제도. 자, 1번 제목 몇 적으세요? 부동산 거래 검증체계 구축 운영. 검증체계 구축 운영. 자, 이 단어들을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 검증체계를 구축 운영한 자는 누가 됩니까?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 주어만 동그라미. 주어만 동그라미. 어떻게 동그라미? 진하게. 어느 정도 진하게? 아주 진하게. 그죠? 국장! 그래서 그 세 줄 읽으면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 읽을 필요 없이 검증체계를 구축 운영한 자는 국장이다. 이렇게만 공부해 놓으면 돼. 그 밑에 내용이 다 그 내용이에요. 세 줄이. 그렇죠? 자, 검증체계를 구축 운영한 자는 누구다? 국장. 이렇게 공부하면 되고. 그럼 2번 제목 몇 적으세요? 그러면 신고 가격 적정성을 검증한 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시장군수 구청장. 자, 이것도 주어만 동그라미. 적정성을 검증한 자는 누구다? 시장군수 구청장. 적정성을 검증한 자는 누구다? 시장군수 구청장. 적정성을 검증한 자는 누구다? 시장군수 군. 적정성을 검증한 자는 누구다? 시장군수 구청장. 자,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 운영한 자는 국장.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 운영한 자는 누구다? 국장. 그 적정성을 검증한 자는 누구다? 시장군수 구청장. 자, 통보 및 과세 자료로 활용 나와 있죠. 자, 시장군수 구청장은 검증 결과 부동산 소유 세무관서에게 통보, 세무관서장 동그라미 쳐보세요. 통보. 그러면 국세, 지방세, 부가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거. 그래서 검증체계를 구축 운영한 자는 국장. 적정성을 검증한 자는 누구다? 시장군수 구청장. 헷갈리면 안 돼. 그 다음에 신고 가격 검증 결과 보고. 검증 결과 보다. 자, 시도지사는 그 특별시장 관리자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줄여서 뭐라 그래? 시도지사. 국장에게 매월 15일까지 동그라미 보고 동그라미. 아까 누가 적정성을 검증한다 그랬어요? 시장군수 구청장이라 그랬죠. 근데 거기는 시도지사부터 바로 나오죠. 앞에가 빠져서 그래. 그러니까 자, 앞에 추가로 적으면 이거요. 원리가 이거요. 아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록 관청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면 이분들이 누구에게 보고하게 돼 있어요? 시도지사에게 보고. 그러면 시도지사는 누구에게 보고? 국장에게 보고한다. 이런 뜻이에요. 매월 언제까지? 15일까지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책에는 이렇게만 적혀 있어 지금. 그렇죠? 근데 앞에 이게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단계가 이래요. 시장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 보고, 시도지사는 국장에 보고. 자, 다시 시장군수 구청이 적정성 검증하잖아요. 그걸 시도지사에 보고, 시도지사는 누구에게 보고? 국장에게 보고. 매월 언제까지?
15일까지. 그렇게 얘도 보고 동그라미 치시고. 원리가 그거요? 원리가 그거다고. 됐죠? 됐죠? 자, 한번 쓱 듣고 지나가도 뭐 기억이 금방 또 잊어먹을 거예요. 그래도 한번 들어봐. 나중에 그만 알아. 그 다음에 3절 제목이 뭐예요? 행정 뭔 서벌? 질서벌이 아까 과태료라 그랬죠? 부동산 거래 신고는 아까 우리가 중개사법에서는 500만원하고 100만원 두 가지 있었죠? 여기는 세 가지. 3천만원, 500만원, 취득세 몇 배? 3배.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아까 했죠? 유일하게 하나 있다는 거.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통장사본 제출하라는데 안 왔다? 얼마? 3천만원. 그거 하나.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500만원짜리는 1번만 체크하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 며칠이나 하랬어요? 60일. 안 하면 500만원. 직거래하면 공동신고 하라 그랬죠? 거부한 자도 안 한 거 똑같죠? 500만원. 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도 500만원의 과태료. 됐죠? 자, 취득세 3배는 딱 하나, 두 가지가 있는데 1번만 체크해봐요. 거짓 신고. 무슨 신고? 아까 거래 금액 5억짜리로 4억에 신고한다 했지. 그렇죠? 거짓 신고는 취득세 몇 배? 3배. 취득세 몇 배? 3배. 그래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는 3천만원, 500만원, 취득세 몇 배? 3배. 이런 과태료가 있고 중개사법에서는 500만원하고 100만원 이런 과태료 사유가 있어요. 이제 과태료 사유는 지금 당장 외우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것은 뭐 두고두고 공부를 해야 될 거고 이렇게 공부한다 감만 잡으세요. 됐어요? 예. 그리고 사유가 세 가지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4번 넘기지 말고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는 누가요? 등록관청. 시장공사 구청장. 여기서 등록관청은 사무소 소재지라 그랬어요? 부동산 소재지? 부동산 소재지 등록관청이 과태료 부과합니다. 근데 그 2번 보세요. 개공 동그라미. 개공이 신고를 받은 관청, 신고가 등록관청이 개공 과태료 부과할 때는 10일 이내 동그라미. 사무소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통보해 줘야 돼. 그러니까 부동산 소재지 등록관청이 과태료 부과했잖아요. 그러면 어디다 통보하라?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통보를 해주게 돼 있어요. 며칠 이내? 10일 이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소재지 등록관청이 과태료 부과했잖아요. 그럼 사무소 소재에 관할 시장구 소재 통보. 며칠 이내? 10일. 며칠 이내? 10일. 이렇게 통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가 뭔지 감 잡았어요? 감 잡았죠? 자, DP 넘겨봐. 뭐가 나와요? 법 끝났어요. 여러분 앉아있으니까 진도 다 나간 거예요. 이제 보세요. 지금 이 책을 보면은 법령이 훨씬 많죠? 실무는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실무가 이 앞전에 처음 시작할 때 30% 나오고 법령이 70% 나온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 그래서 70% 진도가 나간 거야. 이제 2주 남았어, 2주. 실무를 2주 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책 한 권이 끝나는 거야. 하여튼 얇은 책이지만 한 권이 끝나는 거야. 이해되셨죠? 뭐 앉아있으니까 진도 나가잖아요. 그렇죠? 앉아있으니까 진도 나가. 그래서 이제 2주만 하면 실무가 끝나면 진도가 다 끝난 거고, 일단 공인중개사 법령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자, 뭐 그러면 오늘 배운 거 간단히 정리하고 끝날게요. 오늘 어디서부터 배운 거 기억나? 보칙. 보칙 기억나요? 네, 책 보지 말고 그냥 칠판만 보세요. 보칙에서는 업무위탁 배웠죠? 업무위탁은 몇 가지? 교육 업무 위탁하고 시험 시행 업무 위탁. 몇 가지만 있어? 2가지. 교육 업무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 위탁 가능하고, 또 시험 시행 업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도 위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업무 위탁은 2가지 배웠어요. 교육 업무하고 시험 시행 업무. 이것만 기억을 해. 그 내용은 다 잊어먹어도 관계없어. 그렇죠? 일단 2가지 제도가 있다. 2가지 제도가 있다. 그리고 포상금. 포상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자, 포상금 지급 관청은 등록관청. 그렇죠? 신고 고발하는 것은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 그럼 어떤 사람을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나온다? 무등록업자, 거짓 등록한 사람, 등록증, 자격증, 양도되어, 양수되어 받은 자. 기억납니까? 네, 이분들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 말 배웠어요. 그거 배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감독관청을 배웠어요. 자, 개공감독관청은 국토교통부 장관도 되고 시도지사도 되고 등록관청. 셋 다 중첩적으로 된다 그랬어요. 한 사람만 된다 그랬어요. 중첩적으로. 감독받는 사람은 개업공인중개사, 거래정보사업자, 무등록업자. 개업공인중개사, 거래정보사업자, 무등록업자. 이분이 감독 대상이 된다고 했어 안 했어? 했어. 기억나요? 예. 그 다음에 행정처분을 배웠는데 처분 종류가 몇 가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자격취소, 자격정지, 지정취소. 총 몇 가지? 5가지. 그리고 처분청하고 처분 대상자 배웠죠? 그리고 성격, 청문 배웠죠? 청문은 누구만 대상이 된다 그래요? 취소만.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 취소만 청문 대상이 된다. 그럼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청문 대상이 안 된다. 의견 진술 기회만 주라. 기억나죠? 그거 배웠고. 그럼 사유 뭐 하나씩 했는데 그것까지는 힘들 거고. 그 다음에 또 뭘 배웠어요? 이제 벌칙. 벌칙은 행정벌은 행정형벌하고 행정먼서벌, 질서벌. 형벌이 징역 벌금, 질서벌이 뭐다? 과태료. 형벌은 3년하고 2천짜리가 있고 1년하고 1천. 질서벌인 과태료는 500만 원하고 몇만 원? 100만 원. 두 가지 종류가 있었다. 그렇죠? 그거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로 넘어왔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자, 토지 건축물 매매 계약을 이루어지면 어디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라 했어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우수 구청장.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부동산 거래 신고 하라 그랬죠? 그러면 신고인에게 뭘 줘? 신고 필증. 언제까지? 즉시. 그러면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거민 의제. 기억나요? 그리고 오로지 매매만 신고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60일은 계약일로부터 들어간다는 거. 그럼 경매나 판결은 계약이 아니니까 신고한다 안 한다? 한다. 교환도 안 한다. 임목도 안 한다. 토지 건물만. 이해했어요? 이런 거 하고 또 해지 신고. 그러면 무효가 되거나 해지가 되면 계약에 해지 신고 하라 그랬죠? 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이제 해지 신고할 때는 서명 미시아라 서명 또는 날인 뭐 이런 거. 그러면 확인서를 즉시 교부해야 된다. 해제 등 확인서를 언제까지 교부? 즉시. 뭐 이런 거 보면.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계약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한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적정성을 검증한 자는 시장군수 구청장. 그러면 적정성 검증한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보고, 시도지사는 국장에게 보고. 매월 언제까지? 15일. 기억나요? 예. 그리고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 벌칙이 3가지죠. 몇 천만 원이냐 과태료? 3천만 원. 그리고 500만 원. 그리고 취득세 몇 배? 3배. 이런 종류가 있다. 뭐 사유는 써서 해도 되니까 일단 그 정도 감 잡았으면 다 정리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 주에 중개 실무, 그 다음 주에 실무 마지막. 그래서 중개 실무는 2주에 걸쳐서 할 겁니다. 그러면 진도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납니다. 그러면 기초 입문서는 다 끝나게 돼 있어. 그럼 1월부터 이제 곧 교재가 나온다 그랬죠? 언제 나온다 그랬어요? 다음 주에 나온다 그랬어요? 다음 주 정도 나오면 이제 기본서 보면은 겁이 덜컥 날 거예요. 왜? 양이 많잖아요. 과목마다 한 500페이지, 500페이지 내지 600페이지. 그러면 6과목 하면 되게 많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본서 나오면 그때 또 차근차근 정리하면 돼요. 이해됐어요? 예. 오늘 수업은 어디까지? 여기까지. 예. 수고했습니다.